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히 상상하지 않고 먼저 야당부터 솔직히 매우 공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의 파문, 그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문준용 씨 특혜 채용 관련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당원은 이미 구속이 됐고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문자 그대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호남의 민심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오늘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감론 1박에서는 이번 조작 사건으로 인한 호남 지역의 파장을 짚어보고 국민의당의 책임론과 수사의 향방, 그리고 이후 정치권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두루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연수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유창선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으로 여수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해서 한창진 똑소리닷컴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말씀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그야말로 참담했을 텐데요. 먼저 이번 사건을 접하고 어떤 심경들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심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화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나 그 이전에 선거에서도 상당히 사랑을 줬는데 이렇게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심정은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큰 실망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유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대단히 이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지난 대선 때 네거티브는 뭐 서로 다 했습니다.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당도 하고 뭐 다들 이제 했었는데 그런데 이 결정적인 물증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대에 대한 이제 공격의 무기로 썼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당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뭐 원내 제3당입니다만 호남에서는 뭐 제1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호남 유권자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준 이제 상황인데 신뢰가 뭐 바닥에 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작된 물증까지도 스스로 이거를 판별을 못하고 검증을 못 해내면서 어떻게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이제 했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시선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한창진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19대 대선은 어떻게 보면 촛불 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시민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네거티브 전략을 써서 혼탁 선거로 인해서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조작 사건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통한다는 그 자체가 몹시 불쾌한 일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국민의당 대표가 조작을 사과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일개 개인 평당원의 소행으로 돌리는 것, 이런 모습에서 더 실망감이 큽니다. 네, 앞서 유 박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제3당이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최대 다수당이고 이 호남이 최대 텃밭이죠. 심 교수님, 그런데 지금 그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더군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 상대적인데 그 선거 대선이 끝나고 나서의 그 지역의 표 쏠림 현상에 대한 그 의미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쏠림 현상이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30%의 그 유권자 중에 지지를 보내는 정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역민들이 고민하면서 표를 던졌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지역에 폭발적인 인기를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문재인 대표의 아들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민들의 이렇게 또 분열된 그런 심정을 촉발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제보 조작 당사자가 여수 출신이고 또 지난 총선 때 여수 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여수 지역민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실망이 훨씬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한창진 대표님. 예. 당사자가 여수 출신이고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여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마치 여수 시민이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은 많이 경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감이 무척 큽니다. 네네. 이런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서 어제, 그러니까 29일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참여 포럼에서 발표한 것이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서 시민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 여수는 두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민의당이고, 네. 비례대표 국민의당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은 6분 중에서 5분이고, 시의원은 26번 중에서 16명이나 될 정도니까 굉장히 국민의당이 지역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여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님, 그 이유미 씨가 이전에도 여수 지역에서 잘 알려진 분이셨나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이유미 씨라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활동이 없었던 분이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 카이스트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받는 그 상황에서 상당한 조명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죠. 30대 초반에 젊은 여성 출마자가 생겨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국민의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구태 정치 아니냐 또는 물타기 아니냐 이런 논란과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창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의 어떤 대처 능력? 네, 유 박사님께서 대선 이후에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와 달리 정치라는 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건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겨둔다라는 것은 정당으로서 정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당이 지금 주장한 대로 설사 평당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날 당사자가 발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당에서 발표한 것인 만큼 당 차원에서 발표를 하였다면 개인을 떠나서 모든 책임은 정당이 져야 될 것이고 대선 후보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었을 때 정치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새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에서 구태의연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태정치, 범죄 행위가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촛불 대선에서 이루어졌는데도 개인 차원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꼼수 정치요. 또 어떻게 본다면 쌍끌이 특검을 하겠다. 이런 것은 물타기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국민의당이 시민들의 분노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대표님, 당의 책임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병행을 하고요. 당이 해야 할 일들은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유 박사님도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검찰 수사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이제 가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와는 별개로 정당은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이 또 이제 항상 따르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지켜볼 부분은 뭐 저런 걸 것 같아요. 진상이 이제 어떤 건지, 정말 이유미 씨의 이제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은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도 뭐 알았는지, 아니면은 또 그 이상의 또 다른 사람이 이거를 또 알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알고서 뭐 묵인을 했는지, 뭐 그런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좀 결말이 맺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와는 별개로 국민의당이 지금보다 더 좀 무거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점 역시 또 이제 분명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당시 1차적으로 책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젊은 두 사람 말고도 사실 이 문제, 문준용 씨 문제를 주도했던 것이 공명선거 그 추진단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원장을 이제 이용주 의원이 맡았었고, 또 이제 김인원 부단장, 또 김성호 부단장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서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덜컥 발표를 한 데에 대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책임. 물론 이제 검찰의 또 조사도 뭐 필요하면 이제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을 더 분명히 좀 해야 될 거고, 당시 결국은 이제 지도부였었던 뭐 박지원 뭐 대표라든가 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난다면은 그에 합당한 또 무거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더 함께 보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든 아니면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든 없든 그 당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국민의당은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 그러나 한국 정당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의 목적은 그 정권을 차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어떤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 시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앞서 검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교육, 정당 교육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가 어디로 가든 간에 실질적으로 평당원의 입장과 출마의 경험이 있는 사람 모두 다 공명선거 감시단이라는 스텝 모두 다 있어서의 그와 같은 보통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의 우리 정치 문화를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국민의당은 이번에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 이런 요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침묵입니다.
예,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 내지 이제 사과 뭐 이런 것도 이제 시간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그거를 뭐 피할 수는 없을 거고 뭐 어느 시점에 이제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아마 그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뭐 직접 뭐 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가 갖는 어떤 그 정치적인 위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최종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이제 당사자라는 점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그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떤 통감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최소한의 그 입장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다만 아마 저런 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입장 표명이 이제 나오지가 않은 게 아마 저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제 싶어요. 그냥 이제 잘못했다, 이제 사과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고 뭘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아마 이런 부분, 그게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어떤 진상, 정말 개인 범행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게 판가름이 나고서 아마 그거에 맞추어서 어떤 자신의 입장을 이제 내놓으려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아마 결국은 뭐 이번 주 정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시는군요. 심 교수님도 안철수 책임론 한 말씀 하신다면요? 당연히 그 책임이 있죠. 대선의 과정에서 그 후보자와 연관된 그 상대 후보자에 대한 증거 조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태도 표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검찰 수사에 맞춰서 대응 논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향후에 국내 정당과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그 입지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사려 깊은 그와 같은 태도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대표님, 아까 여수 지역 민심 전하면서 특히 당 지도부에 당의 책임 있는 모습 촉구하셨는데요. 혹시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과 관련돼서 한 말씀 덧붙일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저질렀어도 사과하고 사퇴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 이거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선거 기간 동안에 막바지 4일을 남겨두고 조작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카톡 대화 속에서 보면 선거가 끝나면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될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정치판에서 이와 같은 일들에 관여했던 모든 책임자와 관련자는 사퇴하고 다시는 정치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이 정치가 바꿔져서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구태 정치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정치 개혁의 한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라도 사실을 근거로 한 네거티브였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네거티브 전략을 썼다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의 큰 충격적인 그러한 네거티브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국민의당의 책임론 좀 얘기 나눠봤고요. 검찰의 수사 방향 조금 얘기 나눠볼까요? 사실 그 특혜 채용 관련된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유미 씨는 구속이 됐고 또 그와 그 연결됐던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지금 피의자, 잠재적 피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에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 검찰의 수사의 끝이 그 지도부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던데요. 검찰 수사의 핵심 아무래도 당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겠죠, 심 교수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증거 조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처럼의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판단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특히 이 요즘에 있어서의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그다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가리라고 보여지지만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또 정치적 그런 그 측면에서의 수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 박사님, 검찰 수사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마 뭐 확대를 하는 것이 뭐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 이우미 씨 지금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뭐 조사도 뭐 임박한 거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선에서 끝날 문제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인사들 당시 그 발표를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사전에 몰랐는지 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사후에라도 그걸 알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의혹들 뭐 예외 없이 다 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남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 윗선 뭐 아까 얘기한 뭐 안철수 뭐 전 후보라든가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정말 뭐 의혹이 생기는 게 있다면은 뭐 예외 없이 성역 없이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생각하고 또 그런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조사에 협조하는 이런 것이 뭐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그 선거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이제 진상이 규명돼야 될 사안이다. 이거는 이제 뭐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검찰이 좀 또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이 오직 그 사실하고 증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 공정한 잣대로 안 하면은 이게 또 정치적인 시비거리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여소야대에서 협치가 필요하니까 또 야당을 좀 이제 봐준다. 아니면 반대로 또 야당이니까 또 아주 결론을 내려놓고 가혹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든 또 정치적 시비의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정말 검찰이 이럴 때 아주 공정한 잣대로 오직 사실과 증거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자세는 아주 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던데요. 한창진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수사 당국에서 국민의당 내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결과를 고려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자회견 때 5월 5일부터 5월 8일 사이 카톡 내용을 감추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은 내부 진상조사의 한계인데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염려하는 것이 지금껏 검찰이 정치검찰이었지 않느냐. 검찰의 수사를 과연 믿을만 할 것인가. 40석을 갖고 있는 제3당 대선 후보가 있었던 국민의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꼬리 자르기, 물타기 수사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정말로 개혁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검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심 교수님, 좀 전에 지금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서 당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여쭈었었는데요. 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은 사당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폐라는 것은 갈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합법적인 수단이 잘 알다시피 선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년 6월 11일 날 지금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에는 굉장히 큰 위기감에 있어서 존폐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만큼 또 반성해야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존폐의 기로에 그 잣대는 결국 유권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정당의 앞길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게 바로 국민의당이 어떤 그 수습책을 내놓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겠죠. 유창선 박사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정말 뭐 존폐의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말 재창당을 하겠다는 수준의 환골탈퇴하는 모습, 아마 이거를 이제 보여야 앞으로 그 생존 또 재기가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물론 아마 당사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이제 하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할 건데, 문제는 그게 이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뭐가 그것이 이제 가능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되겠죠. 사실은 환골탈퇴를 하려면은 그만큼 이제 달라지는 내용이 있고 사람도 달라지고 정당 같은 경우는 이런 가시적인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한 환경이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숙제가 뭐 부여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 좀 그렇습니다. 꼭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정말 그 지난 그 총선에서 지지해줬던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기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진작에 좀 더 그 새로운 모습, 정말 정체되고 좀 낡은 이런 모습을 넘어서 가지고 새롭고 좀 역동적인 모습, 더 개혁적인 모습 이런 거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이번 사건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대단히 미진했었거든요. 차제에 정말 앞으로 살아남겠다고 한다면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노력 같은 거, 정말 뼈를 깎는 자세로 아마 다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한 가지를 제안하신다면 뭐 제안하시겠어요? 그게 저는 좀 내부 좀 물갈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시선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정체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정말 밖에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생각하고 밖에서 정말 좀 능력 있고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를 권한을 주고 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 거를 안 내려놓고 하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러니까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질 못해왔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한 대표님, 예. 국민의당이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기 위한 어떤 방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 때 호남의 유권자들한테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지난 기간 동안에는 일당 독재와 다를 바 없었는데, 국민의당 출범은 우리나라가 다당제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험대였습니다. 최근에 그 청문회 정국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 다당제가 아직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새정치이거든요. 새정치를 표방했기 때문인데, 지난 총선이나 그리고 대선에서 새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당이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은 새정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유 박사님 말씀대로 저는 새정치는 바로 인적 청산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안에 정치적인 적폐를 먼저 청산하고 남의 잘못을 따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라도 이 국회의원직을 지금 사퇴해서 최소한도 무소속으로 남든가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또는 재신임을 묻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새정치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통큰 협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통큰 협치를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의 가능성, 정치의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협치, 그중에서도 통큰 협치를 찾아서 제안화해서 성공시키는 것, 이것으로
국민의당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수습책 관련돼서 통 큰 협치 또 인적 청산과 같은 물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권 향방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심 교수님, 네. 이번 그 조작 사건의 파장이 뭐 국민의당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 전반에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계 개편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이 한국 정치의 그 행태 중에 하나가 습관이죠. 이 정계 개편이라는 게 쭉 있어 왔는데 선거를 앞두거나 선거 끝나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 그 정계 개편의 그 향방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구태연하게 좀 말씀을 좀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모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왜냐하면 이번 다당제 구도하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유권자의 그 기대가치,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투표의 목 이런 것들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이번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로 가서 정치권에는 굉장히 큰 구체적으로 이게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포죄거든요. 형량을 보면은 공문서 위조죄와 거의 비슷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다음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병합에 되면 또 벌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범법 선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관련된 법규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정당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선거를 치르기 전에 평상시에서도 정당 교육이 있어야 되고 이제 곧 국민의당은 전당대회가 있을 거예요. 전당대회 자체도 미국처럼 인적 쇄신 중요합니다. 그런 그 참신한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꼭 서울에서 하지 않고 물론 서울에서 하지도 않았죠. 지난번 대전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선진 정치가 결국 새 정치의 하나의 모형이 돼서 앞서가는 그 국가들의 좋은 점들은 뻔받고 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해봤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계 개편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유 박사님, 이번 조작 사건이 정계 개편의 어떤 불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번 사건 하나 가지고 뭐 정계 개편이 특별히 뭐 생겨난다.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있는 특히 그 호남 의원들 좀 많이 이제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으로 뭐 갈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막상 또 한 번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간들 거기서 과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아마 그런 거 생각하면 막상 또 가는 의원들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또 뭐 바른정당하고 통합 얘기하기에는 역시 정체성의 벽 이게 또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고 저러고 결국은 국민의당이 지금의 구성원들 주축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재기를 도모하는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다당제 지난 총선 통해서 다당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만 상당히 전 다당제 자체는 꼭 필요하고 우리 정당 정치 발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또 이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선택의 권한 이런 게 또 보장이 되고 또 정당들이 좋은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다당제가 좀 바람직하다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지금 제3당인 국민의당이 잘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 지경을 지금 맞은 거니까 아무튼 국민의당이 아까 얘기한 황골탈퇴를 통해서 이 다당제도 좀 잘 좀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또 여전히 또 있습니다. 네. 당장의 정계 개편보다는 당내 혁신과 수습책을 통해서 다당제를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정계 개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 개혁의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일 것 같은데요. 심 교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정당의 결국 기반이 되는 정당원
한 분이 이렇게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소위 정당 관리를 잘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자질을 높여가는데 보다 시민적인 그런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결국 정치 혁신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말만 했지 도대체가 새 정치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혁신의 몸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몸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정당 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규 이런 것도 다시 정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민심에 다가가는 그와 같은 정당으로서 환골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 박사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의 개혁, 혁신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좀 그런 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인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번 일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각오 이런 거를 좀 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 국민의당을 향해서 쌓여왔었던 여러 가지 불신들 결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좀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는 좀 새로운 당의 모습을 위해서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분들은 좀 내려놓는 그런 용당 같은 거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당이 역동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건데 그걸 못 해왔는데 이제 차라리 이런 시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그런 식으로 찾을 때가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거는 꼭 국민의당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정당 정치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변화를 계속 모색해 나가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또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또 이름만 바꾸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현재 국민의당의 혁신위원회처럼 비대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꾸려서 외부 인사가 내부가 도저히 개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외부 인사가 개혁을 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당장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바꿔내야 되겠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위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에서 보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듯이 이제 이 청문회를 장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하다못해 시도의원까지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 그 공직선거 출마자를 위한 검증단을 만들어서 5대 기준뿐만 아니라 형사 입건만 되어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해서 우리 정치를 조금 더 바꿔보는, 혁신해보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1분 내외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 교수님. 예, 우리 정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당들이 모두 다 자체적인 어떤 그 반성과 계기로 삼는 그와 같은 이번 사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유 박사님 얘기해 주시죠. 국민의당이 특히 호남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석고되지 않은 모습 일단 좀 보이고 그 다음 얘기는 그 이후부터 이제 또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에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정당에서 내부 검증이 허술하다는 것, 이것은 국민의당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당에 모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도 반성해야 되지만은 한탕주의가 통하는 우리 언론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보도해서 그것이 마치 네거티브 전략이 통하는 그런 정치판을 바꾸는데 소홀히 한 우리 언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부하내동했던 언론도 반성해야 된다는 말이 아주 뼈아프게 들립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든 공당으로서 국민의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의혹이 풀릴지, 또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당제를 시작했던 그런 모습을 잘 대처해 나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